윤지수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오늘은 민준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날이었다. 괜찮을 거야. 지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민준과 만난 지 2년. 그는 지수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격을 사랑한다고 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지수는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다. 넓은 방에는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 민준의 부모님과 누나 부부였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다행히 따뜻한 미소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달랐다. 지수의 옷차림부터 가방, 신발까지 훑어보는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윤지수입니다. 지수는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건조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질문이 쏟아졌다. 어디 대학 나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지수는 솔직하게 답했다. 지방 사립대 출신이고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아, 누나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그 짧은 소리에 담긴 의미를 지수는 알 수 있었다. 요즘 좋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데 성실히 일하시는군요. 아버지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딱딱해졌다. 민준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격이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지수는 젓가락을 놓았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35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학벌과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수는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거울 속의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돌아온 자리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다. 어머니와 누나가 무언가 대화를 나눈 듯 했다. 민준의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의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민준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혼 얘기만 나오면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서. 민준은 번번이 이런 식으로 말을 흐렸다. 지수는 참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한 달 후 민준의 누나가 직접 지수에게 연락했다. 언니,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강남의 유명 카페. 민준의 누나 은희는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민준이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도 알잖아요. 민준이는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녀요. 우리 아버지도 의사시고 어머니도 교수셨어요. 솔직히 배경이 너무 달라요. 지수의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준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언니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요. 우리끼리 모일 때마다 어색할 거고 아이 낳으면 교육 문제도 있고. 은희는 계속 말했다.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지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며 뒤에서 들려오는 은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언니 현실을 봐요.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했다. 누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수야, 누나가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좀 그래가 뭐야?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도 알고 있으면서. 민주는 한참 침묵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수야. 우리 부모님을 설득할 시간이. 설득할 시간이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뭔데 설득이 필요해? 그런 뜻이 아니야.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부끄럽지? 나 같은 여자친구가.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렇지 않아.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수는 한참을 울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그로부터 2달 후 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리가 늦어진 지 일주일째.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민준에게 전화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민준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이야? 응. 확실해. 민준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결혼하자, 지수야. 부모님 반대는 어떻게 할 거야? 상관없어.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는데 뭔 소리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신 소식을 들은 민준의 부모님은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해. 어머니는 단호했다. 임신했다고 억지로 결혼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평생 후회할 거야. 그 여자랑 살면서. 지수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여자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워져서.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끄럽긴. 애초에 분수를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순간 지수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분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면서. 그날의 싸움은 길었다. 결국 민준이 집을 나왔다. 미안해, 지수야. 정말 미안해. 민준은 지수를 꼭 껴안았다. 그의 품에서 지수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뱃속의 아이 때문일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둘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민준의 부모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누나도 마찬가지였다. 지수의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괜찮아.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응. 괜찮아. 지수는 웃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꿈꿔왔던 결혼식과는 너무 달랐다. 시댁 가족들의 축복 없는 결혼. 앞으로가 더 걱정되었다. 신혼집은 민준이 구한 작은 아파트였다. 보증금의 절반은 지수가 모아둔 돈으로 냈다. 결혼 후 3개월, 지수는 입덧이 심해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경제적 부담이 민준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미안해. 내가 일을 못해서. 지수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 때문인데.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 민준이 놀랐다. 들어가도 될까? 지수는 급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네. 불편하시겠지만 민준이 고생한다더라.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들지.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조건을 제시할게. 이혼하면 5천만 원 줄 테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어머니.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닥쳐. 이게 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야. 지수의 손이 배를 감쌌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 아이의 엄마니까요.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 하지만 앞으로 우리한테서 도움은 기대하지 마. 어머니가 나간 후 지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고. 출산 후 지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민주는 회사 일로 바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지수야, 고생 많아. 민준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괜찮아. 당신도 힘들 텐데.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지수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지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때 우연히 발견한 것이 해외 직구 사업이었다. 글로벌 셀러 모집. 초보자도 가능.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계속 찾아보니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후기가 많았다. 민준에게 얘기했다.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거 해보려고. 뭘? 해외에서 좋은 제품 사다가 국내에 파는 거야. 요즘 많이들 해. 민준은 의구심을 표했다. 그런 거 쉽지 않을 텐데. 사기 아니야? 아니야. 제대로 된 회사더라고. 교육도 해주고. 지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했다. 강사는 30대 여성이었다. 자신도 육아맘이었는데 이 일로 월 수백만 원을 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나와요. 지수는 집중해서 들었다. 상품 선정부터 마케팅까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신선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강사가 말했다. 육아하면서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저도 2아이 키우면서 하고 있어요. 시간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날 밤 지수는 민준을 설득했다. 한 번만 믿어봐.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초기 투자비도 있을 텐데. 내 적금 깨서 할 거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봐. 대신 조심해. 지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부터 지수의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되었다. 처음 3개월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첫 주문 상품이 불량품으로 와서 전액 환불해준 적도 있었다. 밤새 상품 설명을 번역하다가 아이 울음소리에 놀라 지워버린 파일도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육아 틈틈이 시장을 연구하고 아이가 잠든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했다. 첫 달 매출은 50만 원. 수수료와 비용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민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제 막 시작한 거야. 2번째 달 매출이 200만 원으로 뛰었다. 지수가 선택한 유아용품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정말이야? 민준이 놀랐다. 응. 리뷰도 좋고 재주문도 들어오고 있어. 3번째 달 500만 원.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이거 봐. 지수가 휴대폰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다. 대박이네. 정말 대박이야.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다. 6개월이 지나자 지수의 월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순이익만으로도 민준 월급과 비슷했다. 이제 내가 더 많이 벌어. 지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와이프.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누나도 함께였다. 인터넷 사업한다더라. 어머니가 말했다. 네. 작은 거지만요. 얼마나 벌어?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한 달에 한 500 정도요. 500만 원? 누나가 놀랐다. 아니요. 500만 원이요. 순간 어머니와 누나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변화가 있었다. 네. 운이 좋았나 봐요.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1년 후 지수의 사업은 더욱 성장했다.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얻었다.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수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네 주부들이 지수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하지만 지수는 겸손했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민준의 회사에서도 지수의 사업이 알려졌다. 야, 내 부인 대단하더라. 우리보다 더 많이 벌잖아. 민준의 동료가 말했다. 민준은 뿌듯해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뭐가? 처음에 내 사업 반대했던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 못한 거.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자신 있어. 누구한테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우리 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민준아, 지수도 바꿔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과 달랐다.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수야, 사업 잘 된다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오랜만에. 지수는 놀랐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 듣는 초대였다. 주말 시댁에 간 지수를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어서 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생 많았지? 아이 키우면서 사업까지 하느라. 누나도 180도 달라져 있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지수야,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와줄게.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오랫동안 바라던 인정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성공했을 때만 달라지는 태도가 씁쓸하기도 했다. 2년이 더 지났다. 지수의 사업은 이제 연 매출 10억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다. 어느 날 지수는 과거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 동료들이 나오고 있었다. 지수야. 옛 동료가 지수를 알아봤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와, 소문 다 들었어. 대박 났다며. 운이 좋았어요. 운이 어디 있어? 능력이지, 능력.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예전 일기를 꺼내봤다. 결혼 전 써놓은 글들이었다.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성공이 가져다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이었다. 민준이 옆에 앉았다. 뭐 보고 있어? 옛날 일기. 참 유치하다. 전혀 유치하지 않아. 그때 그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잖아. 지수는 민준을 바라봤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존경만이 있었다. 고마워, 여보. 뭐가? 끝까지 믿어줘서. 아이가 뛰어와 지수의 무릎에 앉았다.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지수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야. 꿈이 뭐야?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너희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는 거.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학벌이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5세에 시작된 지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절정에 이르렀다. 3년째 되던 해, 지수는 더 큰 결단을 내렸다. 단순한 판매업체가 아닌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진짜로?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이제는 남의 제품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만들고 싶어. 지수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자본을 바탕으로 자체 유아용품 브랜드를 런칭했다. 브랜드명은 마더스 드림. 엄마들의 꿈이라는 뜻이었다. 첫 제품 출시일. 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라인몰을 열었다. 1분 만에 첫 주문이 들어왔다. 10분 후에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여보, 이거 봐. 지수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다. 민준이 달려와 화면을 봤다. 주문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그날 하루 매출만 5천만 원이 넘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더 큰 책임이 따랐다. 직원들의 월급, 제조업체와의 계약, 품질 관리까지. 지수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엄마, 언제 집에 와? 아이가 전화로 물었다.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지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성공했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지수에게 민준이 찾아왔다. 여보, 집에 가자. 아직 할 일이 많아.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어. 하루 종일. 지수는 펜을 놓았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순간 헷갈렸다. 맞아. 가자. 집에 돌아가니 아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지수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로.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었어.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의 눈물이 흘렀다. 성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지수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주말에는 절대 일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수가 아이에게 물었다. 돈 벌려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야. 엄마가 행복해야 너도 행복할 수 있거든. 아이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에서도 지수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지수가 더 여유로워 보이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맞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제 시어머니는 지수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아니, 인정을 넘어 자랑스러워했다. 5년이 흘렀다. 지수의 마더스 드림은 이제 국내 유아용품 시장에서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가 되었다. 직원은 100명을 넘어섰고 해외 진출도 시작했다. 어느 날 지수에게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 시상식이었다. 나한테 왜 이런 게 와? 지수가 의아해했다.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상식 날 지수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다. 5년 전 시댁에서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저는 특별한 재능도 뛰어난 학벌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수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과 아이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와 있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어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큰 응원군이 되어준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지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시어머니도 덧붙였다. 누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언니, 정말 존경해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다. 엄마, 자랑스러워. 아이가 지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도 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게.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상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상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수는 그 별을 보며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5년 전 시댁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지수는 이제 없었다.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며 무엇보다 행복한 지수가 있었다. 학벌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였다. 지수는 이제 누구에게든 당당할 수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편견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윤지수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